안녕하세요. 합작투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박성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합작투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GM 등 해외 유수 자동차 업체와 대규모 합작투자를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합작투자가 기업 전략의 중요한 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대다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의 경우 경험 부족과 정보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합작 투자를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관된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서 집단지성을 통하여 합작 투자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한 4년 동안 경북대 한양대 경영학부에서 전략경영 강의를 하였습니다. 코트라에서 투자협력지원팀장을 했습니다. 코트라에서 투자협력지원팀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매치메이킹, 즉 파트너 물색, 그리고 파트너십 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쌍용투자증권 현재 신한금융투자로 바뀌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전신인 쌍용투자증권에서 해외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논문은 주로 국제합작투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합작투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즉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적 제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더 짧아지고 기술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더 짧아집니다. 거기에다가 고객은 통합된 솔루션을 원합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리소스를 가진 파트너와 함께 협업을 해야 이러한 시장 상황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불확실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서 전략적 제휴 그리고 합작 투자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부분적인 몰입으로, 즉 초기에는 기술적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완전한 몰입을 하지 않고 부분적인 몰입으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고 전략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추후 완전한 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리서치에서 30 내지 70% 정도로 전략적 제휴의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략적 제휴에 능한 기업들한테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집단지성과 모범 사례 공유를 할 수 있으면 합작 투자 그리고 전략적 제휴를 고려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합작 투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작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이 채널의 주제인 같은데 왜 그 전략적 제휴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부가 설명을 하자면은 합작 투자는 전략적 제휴 세 가지 형태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작 투자의 메커니즘은 전략적 제휴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략적 제휴에는 비지분 제휴 그리고 지분 제휴, 합작회사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합작회사는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경영팀과 독립된 조직을 출범시키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 전략적 제휴 그리고 합작 투자 부분에서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표된 이런 많은 그 이론과 분석 틀들은 실무에 상당히 그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다가 합작 투자 관련된 좋은 서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5권을 제가 발췌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주된 내용들을 본 채널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선 그 폴크너 교수가 이제 그 저술한 그 코퍼레이티브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이 네덜란드 학자가 저술한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권은 이론수로서는 아주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적 배경이 없는 많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접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내용만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시도 교수 등 세 분의 이 일본 연구자들이 작성한 Joint Venture Strategies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도 가미가 되어 있어서 영어에 부담이 없다면은 한번 일독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더맨이라는 이 마찬가지 이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학자이자 뭐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더맨이라는 분이 작성한 그 얼라이언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상당히 실무자가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ASAP의 핸드북이 있습니다. 그 ASAP는 미국 전략적 제휴 프로페셔널들의 협회입니다. 그래서 Association of Strategic Alliance Professional이라고 해서 ASAP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핸드북인데 상당히 그 실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얼라이언스를 하는데 어떤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 그리고 필요한 어떤 다큐멘테이션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의 내용을 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트너십, 즉 전략적 제휴는 지속적으로 협상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휴계약서, 즉 합작계약서 작성하기까지 상당한 협상이 요구되지만 협상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퍼레이션 하는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그 제휴와 관련된 이론과 이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가 있다면은 이러한 협상에서 상대방 설득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토의할 주제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 5꼭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 그 합작투자의 개요에 대해서 앞으로 한 3번,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할 거고요. 포함되는 내용은 합작투자의 특성, 이론적인 설명이 어느 정도 다음 시간에 좀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합작투자의 목적이 뭔지, 합작투자 설립 프로세스 등을 다룰 테고, 그러니까 두 번째 테마로서는 이 합작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준비할 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각 그 주제별로 좀 이론과 그리고 이제 실무에 보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합작 투자 그리고 이제 전략적 제휴에서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은 성공의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파트너 선택을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될 건지 하는 걸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합작 투자의 통제 수단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합작 투자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 스탠스로 가는 것하고 통제 스탠스로 가는 것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파트너와 통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합작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걸 파트너와 어떻게 배분할 건지, 그 다음에 엑시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휴계약서, 합작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엑시트를 할 것인지를 투명하게 하는 게 제휴의 건강, 합작회사의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기술기업인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이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쟁점이 있을 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고, 협상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 협상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접근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기이한 자산의 밸류에이션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파트너와 잘 협의를 해서 협상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어떻게 담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제가 합작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일반 회사와 합작투자 경영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비용센터로서의 합작회사와 이익센터로서의 합작회사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구분의 실익이 뭔지, 그 다음에 그 구분이 가지는 합작투자 경영 차원에서의 의미가 뭔지 등을 살펴볼 거고요. HR 이슈로서는 어떤 게 있는지, 특히 합작회사 CEO와 관련된 HR 이슈 등을 소개할 거고요. 이 합작회사 성공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또 소개할 거고, 신뢰에 대해서도 그동안 연구된 많은 이 논문 내용을 축약해서 소개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합작회사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관계의 질 정도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방법 등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합작회사 이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합작회사 이사회가 일반 회사 이사회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설명을 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합작회사 이사회 구성이 대강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건 제 그 서베이 자료를 통해서 얻은 그 데이터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국제 합작 투자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차원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이질적인 기업 문화 그리고 국가 문화 등이 특히 협상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협상의 성공 그리고 나아가서는 합작회사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작회사 관련 주요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많은 분들이 합작 투자 관련 도움을 얻으려면 현장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분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과 비판을 해주시면 이 채널의 건강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